말씀 어떤가요? 나갈게요. 질문? 의원님, 그러니까 발표에서 참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분노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의원 후보가 이제 국권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서 이제 의원님의 어떤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당원들께서 좀 국권한 1위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이제 정당대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 당을 살릴 후보인지 또 당정 관계를 매끄럽게 나갈 후보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사실 우리 당은 죽어있는 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세상에 총선 참패하고 80여일이 지났는데도 총선 백사 하나 출간 못하는 당, 이 당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? 이런 당을 당원들이 바라고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총선 백사 하나 또 특정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만드는 당. 아니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자 해도 그걸 안 하겠다는 당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늑대가 되는 심정으로 이걸 타파하겠다는 겁니다. 누구랑 할 거냐?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하고 하겠다는 겁니다. 밑으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할 거다.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. 지금은 뭐 인기 뭐 이런 걸로 나와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려요. 한 번 생각하면 안 보인다. 두 번, 세 번 생각해 봐라. 이 당을 살릴 사람이 누가 뭘 생각해 보라.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보수라는 거, 우리가 보수라는 게 참 제가 보수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보하면 젊은 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간담했어요. 보수 진보 어디가 좋아요? 다 진보가 좋다고요. 우리는 언어에서부터 그 의미에서부터 치고 가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보수가 타락했습니까?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사실 보수하면은 꼴통이고 수고 냉전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책임지지 않는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품격이 살아나는 것이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저 박 대통령 핵심에서 모셔서 다운권 정지 1년 당했어요. 지구당 위원장 반납하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. 공천 탈락? 또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? 권력 보고 정치하지 마라. 국민 보고 역사 보고 정치하자. 그리고 줄 세우기 하지 말자. 제가 예전에 친박들 전부 줄 세워봤어요. 아무 의미 없습니다. 허망한 겁니다. 그때뿐입니다. 그 이익 따라서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정말 이 당을 살릴 사람 줄 세우지 않고 당원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정당, 그리고 당원이 언제든지 당협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고 또 당원들이 당내 비리 문제를 당대표한테 언제든지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정당, 이런 정당이 돼야 진정 보수혁명이 이루어진다. 이런 식의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이 되면서 군대 끝나고 과연 당 통합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고. 당 통합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요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당이 갈라지고 우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다시 또 우리가 뭉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 거대한 민당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분열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왜 윤 대통령과 결연했는지 알 것 같다.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이제 그 자기애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총선 때 앞에서 열심히 싸우신 거 제가 평가합니다. 그런데 저희 새 후보를 두고 야, 새 후보는 뭐 했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제 지역에서 원희룡 후보는 계양에서 또 나경원 후보는 동작을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병전을 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말씀은 안 하죠.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. 사실 당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. 뭐 무슨 이상한 단어들, 정말로 배신, 뭐 절연 이런 단어가 오르락내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.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. 이 어감이 이 드센 그 단어들 때문에 전부 비전이 이제 묻혀버리는데 사실 그런 단어들이 이 다른 후보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저는
되도록이면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당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. 또 나경원 후보와 같이 두 분이서 원내 후보신데 나 후보께서는 이제 라디오에서 그 유력 후보 중에 뺏지는 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지율 강조하셨거든요. 예, 그래서 예. 어떻게 보시고 불파구가 좀 있어요? 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사실 원내 대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. 이 원내 대표, 원외 당 대표 이 경험을 나경원 의원께서 하셨던 이제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. 원외 당 대표 황교안 그리고 원내 대표 나경원. 그때 보면은 이제 사실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임기를 연장시키려고 했는데 당대표에서는 그때 거부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게 원외 당대표가 되면은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원내에서 의원들 총회가 있고 또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과거 제가 2008년도 당대변을 할 때 박기태 당대표를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외 대표의 한계를 그때 보기도 했는데 사실 원외 당대표보다는 원내 당대표가 민당하고의 주 전선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. 또 됐죠? 오늘 오전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최선원 특검법 대안 발의 철회하라라고 했거든요. 오늘도 민주당이 특검법 본회의 상정 공개했는데 아 근데 아직까지 대안을 만든 건 아닙니다. 솔직하게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런 대안을 발표하겠다는 거지 대안을 아직까지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일단 우리 당의 당론하고는 다른 입장이시잖아요. 다른 입장이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을 철회하라 이런 식의 이 워딩으로 들립니다. 대안이 아니라 입장을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들립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안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. 한국께서 출마하시기 전에 총선 사태 책임자가 출마하는 건 대변이라고 페이스북에 쓰셨던 거고요. 지금 이 출마하신 상태에서 어떻습니까? 한국께서 책임을 지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다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스스로가 아니 사실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존심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,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, 자숙과 성찰의 시간 그건 맞습니다. 솔직하게. 근데 현재 인기가 높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보세 팽팽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. 저도 박 대통령 모셨던 정책 업보 때문에 오랫동안 책임을 졌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인지도가 과거 10년 전에는 뭐 제가 1년 반 이상을 전국을 주도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업보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고난이 있어서 중앙정치를 제대로 들어온 게 몇 년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지도나 새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저의 여러 생각이나 비전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분들이 또 다른 판단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됐죠? 갈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 안 하셔도 돼요. 앞에 앉았어.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좀 갔다가